반두라부터 한번 교사 효능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두라 이론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관찰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이 훨씬 더 관찰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의 자아 효능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능감을 한번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요래요.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나 기대감. 즉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전적 기대죠. 사전적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효능감, 이 기대에는 우리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나 기대잖아요. 이 기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보면 길라잡이에 이 기대감은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효능감을 두 개로 이 기대감을 두 개로 나눕니다. 효능감 기대는 나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효능감 기대고, 결과 기대는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효능감 기대는 개인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거고, 결과 기대는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를 이끌 것인가 이끌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누리지도라고 한번 볼까요? 칠 거야. 요런 기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리지도는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요거는 효능감 기대에 해당합니까? 결과 기대에 해당합니까? 요거는 결과 기대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누리지도라고 하는 행위가 유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결과 기대에 해당하죠. 근데 내가 놀이지도를 하면 나는 놀이지도를 잘 할 수 있어. 요건 어때요? 나는 요건 어떻습니까? 요건 효능감 기대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내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효능감이니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효능감을 결정해요. 자기 효능감을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효능감 기대와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결과 기대. 두 개로 나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이죠. 나는 그래서 요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효능감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요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자아 효능감. 교사가 유아를 잘 가르칠 수 있어. 엄마보다 교사가 유아를 더 잘 가르칠 수 있어. 그 다음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교사 효능감이에요. 교사로서. 그러면 교수 효능감은 어떨까요? 가르치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효능감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이 효능감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무엇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효능감, 교수 효능감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결국 교사가 능력이 있느냐,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냐와 같이 이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만약 부모 효능감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어떤 양육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 그런 두 가지 믿음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건 자아 효능감. 그쵸? 나는 교사로서 난 좋은 교사야. 나는 가르치는 것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건 뭡니까? 교사 효능감이에요. 교수 효능감은 뭘까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교수 효능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효능감을 구분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릴 것. 효능감에는 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결과 기대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효능감 앞에 무엇이 붙어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2페이지 반두라의 사회인지 개념의 이러한 기초 개념 해서 자아 효능감은 그죠? 내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자아 효능감이고, 교사 효능감은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라고 인식하는지, 즉 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내가 가르쳤을 때, 그죠? 내가 교수 행위를 했을 때 학생이 얼마나 발전한 것일지에 대해 갖는 기대인 결과 기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효능감은 모두 뭐로?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3번을 한번 보세요. 결과 기대는 행위와 결과 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과 개념을 의미해요. 즉 뭐예요?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를 이끌 것인가 이끌지 않을 것인가를 의미하고, 효능감 기대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기대는 구분이 된다. 이제 구분점은 잘 찾으실 수 있겠죠.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개인은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죠? 놀이 지도는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놀이 지도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쪼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 그 시험에 나왔던 깁슨과 덴보가 거기 나오죠. 두 번째 가로에 보면 요 깁슨이 긴슨으로 되어 있는데 깁슨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쩌다가 긴슨이 됐을까? 요 N 아니고 B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나오는 그 아래 셀 안에 있는 모든 긴슨도 깁슨입니다. 어쩌다가 깁슨 선생님이 긴슨 선생님이 돼버리셨네요. 자, 그래서 요거 수정하세요. 지금 발견했네요. 자, 그래서 요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어떻게 나눴냐면 교수 효능감, 즉 결과에 대한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르치는 것이 유아에게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사 효능감을 결과 기대와 또는 효능감 기대 두 개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 교수 효능감 또는 교수 효능감과 그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효능감 기대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잘 가실까요? 교수 효능감에는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가 모두 포함되는데 결과 기대는 하고 있지만 효능감 기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 효능감이 높은, 즉 교사에 대한 효능감 기대도 높고 결과 기대도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요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교수 효능감이라고 정의를 했고, 개인의 효능감 기대를 어떻게 쪼개냐면 개인적 교사 효능감으로 분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교사 효능감을 두 개로 쪼갰다. 그래서 교사 또는 교수 행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교수 효능감이라고 봤고, 교수 효능감은 있는데 교수 행위에 대한 결과 기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개인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없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 교사 효능감으로 쪼갰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깁슨과 덴보와 같은 거기 학자들이, 아스톤 웹, 그 다음에 깁슨과 덴보, 그 다음에 덴햄과 미첼 같은 학자들이 교사 효능감을 일반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을 쪼갰는데, 교수 효능감은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가 모두 포함하는 거고, 개인적 교사 효능감은 개인의 효능감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 효능감은, 자, 첫 번째 점을 보세요. 교사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로, 가정환경, 배경, 학교 환경, 학생들 외적 요인들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 아니고 학생들이네요. 학생들의 성취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판단, 즉 내가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 또는 동일한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것과, 두 번째 점, 교수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건 뭐예요? 결과 기대죠. 교사가 어떤 환경, 외부 환경이 일정하게 주어졌을 때 효과적인 결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과, 교수 행위가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 기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을 교수 효능감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학생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교사의 개인적인 평가는 결과 기대 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교사 효능감이라고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개인적 교사 효능감과 교수 효능감 또는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를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냐? 교사 효능감을 두 가지로 쪼갰다. 어떻게?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으로 쪼갰다. 여기에는 효능감 기대도 포함되고 결과 기대도 포함되는데, 개인적 교사 효능감에는 개인의 교사로서 개인의 효능감만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쪼갰다라고 하는 거, 요 내용을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효능감이 무엇인지는 정리됐어요. 교사 효능감이 무엇인지도 정리됐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두라는 결국 효능감 기대와 결과 기대를 기준으로 이 반드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 효능감을 정리한 거고, 두 번째로는 통제 소재 개념에 기초해서 교수 효능감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제 소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어떤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주는 요인이 내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다. 우리가 놀이에서 통제 소재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능감의 원인이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내 바깥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시험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신의 노력에 있다라고 보는 것은 통제 소재가 내적 통제 소재를 가지는 것이고,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 바깥의 문제, 즉 시험 문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시험 문제라고 하는 외적 요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믿는 소재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 기대를 할 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
라고 보는 건 내적 통제 소재고, 그 원인이 내가 아닌 바깥에 있다 라고 보는 게 외적 통제 소재예요. 그러면 요거의 기초에서 랜드 그룹이라고 하는 요 그룹, 자, 랜드 그룹 이름일 수 있어요. 그쵸? 랜드 그룹은 로터의 통제 소재 개념에 기초하여 교사 효능감을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 구분했다. 자, 깁슨과 덴보 등은 교사 효능감을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사 효능감으로 구분했죠. 자, 랜드 그룹은 교사 효능감을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 본 거예요. 자,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교수 행위가 교사에게도 있지만 학생이나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내적 통제 플러스 외적 통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교사인 나의 교수 행위인 내적 통제만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수 효능감, 만약 가르쳤을 교사 효능감을 일반적 교수 효능감, 교사의 교수 행위가 좋은 결과를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학생들이 똑똑해서, 예를 들어 제가 2년차 때 맡았던 만 3세 반 친구들이 다 12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수업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그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야 라고 판단한다면 그건 뭐예요? 일반적 교수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가 막 대학원도 다니고 엄청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이 되게 잘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면 개인적 교수 효능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이런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외적 통제 요인은 없어. 내적 통제 요인만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교사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을 깁슨과 덴보는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사 효능감으로 나누었죠. 용어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랜드 그룹은 교사 효능감을 일반적 교수 효능감과 개인적 교수 효능감으로 나누었다 라고 하는 용어 차이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